ESS용 배터리의 수요에 비해서 배터리 산사 캐파가 적습니다. 이쪽은 쇼테지예요. 테슬라가 배터리 3사가 다 요청을 했어요. ESS LFP 각형. 데이터 센서가 결국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터리가 그렇죠. 붙어줘야 네, 되고 네. 거기에 지금 주로 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은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K 배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우리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니켈 프로젝트에 거기 마진율이 막 30% 이러는 거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 하임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EV가 뭐 고민이 좀 있으니까 그죠? 네. 자금 조달도 앞서 말한 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ESS가 돌파구인데 초기에는 ESS 좋다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 거야? 이런 또 의구심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수익성이 워낙 높다는 게 확인됐고요. 예.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대응 양산 체제를 미국에서도 짓고 유럽에서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시간 그 홀랜드 공장에서 올해 6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조 나왔어요. 1기가 정도 그 ESS 배터리 수조 받았고 향후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추진되는 6.2기가와트 프로젝트도 우선 협상권 받아가지고 수조가 드디어 나왔고 삼성 SDI는 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다 현지 생산 능력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삼성 배터리 박스 SBB 2.0 여기 LFP 형태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그 ESS용 배터리의 수요에 비해서 배터리 산사 캐파가 적습니다. 이쪽은 쇼테지예요. 그러니까 ESS용은 쇼테지고 전기차는 그 캐파가 남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그 EV 쪽을 ESS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주도 그쪽으로 엔솔 중심으로 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도 올해 5년간 4기가와트씩 공급이 시작이 됐고 엔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라젠은 내년부터 대략 5년간 15.5기가 와트시 공급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5년간 15.5기가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솔이 수주가 많이 됐어요. 또 27년부터도 이게 테슬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와 한 6조 정도 ESS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1차 물량이라서 여기 삼성 SDI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3사가 다 요청을 했어요. 그 ESS LFP 각형 형태로 다 상상 개발 요청을 한 상태니까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그 ESS 쪽은 배터리 3사가 다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 비중을 얼마큼 높이냐에 따라서 그게 ESS 쪽이 캐시가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형태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 탈중국 기저 속에서의 그 K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을 그 K배터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세 전쟁이 다시 붙으면서 네. 이제 어쨌든 배터리 쪽도 2차 전지 쪽도 그다음에 ESS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그렇죠. 더 강하다. AI 데이터 센서가 결국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배터리가 그렇죠. 붙어줘야 네, 되고 네. 전력으로. 거기에 지금 주로 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규제하겠다는 건드린 거고요. 네. 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산업에 뭐 전투기도 들어가고 또 오늘 수출 규제했던 인조다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가공 이론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거의 100%예요. 99% 자격한 거를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워낙 뭐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하고도 친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호주와도 협력을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미국의 그런 배터리 공급망의 그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OBBBA 법안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사용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그 K 배터리한테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 뭐 그 흑연에도 뭐 반덤핑 관세 붙고 뭐 관세에서 붙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체로 중국이 막아버린다 했을 때는
그러면서 또 그 미국이 보복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은 뭐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K배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미국의 관세를 때려서 K배터리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피해를 봐요. 중국이 왜요? 수출 규제해버리면은 네.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탈중 우리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급망을 재구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아직은. 흑연 같은 경우 이제 인조흑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조흑연을 예. 100% 안 되는 가공하는 게 거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정이 그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예. 이게 그 앞단에 하는 거 다 중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100%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사와서 해야 돼요. 저희 얼마 전에 뭐 요소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맞습니다. 통제 해버리면 사실 우리도 사실은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공급망 공급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첫 번째 리튬. 예. 리튬 공급망 등을 빨리 다각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LG 에너지 그 배터리 엔솔부터 해가지고 다들 그 중국 외 지역에서 뭐 호주 뭐 등등에서 지금 리튬 그 장기 구매 계약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두 번째가 니켈 공급망을 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양극재 쪽에서는 니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니켈 원료를 확보를 하고 내재를 해야지 원가 경영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 프로젝트에 거기 마진율이 막 30%막 이러는 거를 알짜 회사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 왜냐면 그 하이니켈을 글로벌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비엠이지 않습니까? 공룡 그 서로 윈닝 관계, 공정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니켈을 많이 팔려고 그러면은 삼원기 양극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 네. 잘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니까 거기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에코프로에서는 기회를 잘 잡은 거고 이 딜이 잘 됐을 때는 에코프로 향후에 어떤 원가 경영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흑연입니다. 흑연.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세계 매장의 2위 탄자니아 그 마에겐 그 흑연광산 개발 본격화한다. 그래서 매장량이 600만 톤이라고 그러고요. 28년도 상업 생산 시에 25년간 연 6만 톤 천연 흑연 공급이 가능하고 그 천연 흑연을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줘서 약 응급제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올랐던 급등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미국, EU 등 참여하는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랬어요. 그 MSP라고 하는데 그 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환이고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포항 제철소에서 그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코코스를 가공해서 만들고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이런 데서 가져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외의 국가에서 그 흑연 원강을 확보해가지고 그 중간 소재인 그 구연 흑연을 국내에서 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그랗게 흑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정을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걸 중국에서 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그 빠르게 아까 리튬, 니켈, 흑연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니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튬까지도 되는데 흑연이 문제입니다. 이 흑연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흑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ESS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한 거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그럼 이제 ESS 얘기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몇 마리를 지으면 LG 역시 LG 엔솔이 LG 에너솔루션이 네. 맞는데요. 맞는데 지금 그 LG화학의 그 PRS 네. 그 지분 매각 그것 때문에 예. 자꾸 엔솔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LG화학이 저는 그 탑픽으로 보는데 그 증권사의 뷰들이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을 지분을 매각을 했으니까 팔 수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지분은 그 지주사 할인율을 더 적게 준다. 팔 수 없으면 할인율은 80% 7% 주는데 팔 수 있기 때문에 50%로 줘서 LG화학의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솔루션의 주가의 그 움직임 불확실성 때문에 지분 가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23만 1,000원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부윤음표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그 되게 그 국내 K베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예. 경우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실적 바닥 쳤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래도 목표가를 올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그 ESS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PLS 때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을 좀 예, 대안으로 좀 잘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흑연역이 나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퓨처엠, 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음.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장대 양봉을 샀는데 추세를 돌렸어요. 음. 그러면은 걔가 대장인 거죠. 음. 그러면 양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 흑연 쪽 이걸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인도네시아 그 니켈 프로젝트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본격화돼야 돼요. 아직은 1단계 투자가 끝났고 2단계 진행 중이고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BM의 그 코스피 이전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로 하면은 좀 에코프로 그룹은 당분간 좀 주가 그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특별히 ESS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